이 정부는 대북 정책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대북 문제를 주도하겠다 그런 취지로 하고 있지만 현실은 미국도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고 중국도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고 최근에 북한의 태도도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내세우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 왕따론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으로 한반도 왕따론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북 정책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인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정 후보자는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와 또 특정 정당을 지지해온 정치적 편향성이 대단히 강한 분으로 이번에 이 문제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정치재판관을 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분이라는 점을 또한 밝혀둡니다. 이것은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를 정부 권력의 신여 또는 하수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봅니다. 통진당 해산에 반대해왔던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통진당 해산을 반대해왔던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또 특정 이념의 법관 단체 회장을 맡아왔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또 이번에 극단적 정파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세 사람을 저는 헌정질서 수호와 또 사법부 독립 보장을 위한 측면에서 부적격 3정 세트라고 다시 한번 규정짓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고 사법부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고 위헌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야 3당의 공조를 통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권의 독성과 오만에 맞서는 선명하고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으로서의 거듭 태어나는 국민의당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우리 당이 추구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에 같이 동참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벌써 위장 전입 문제가 이미 드러나 있고 또 재산 허위 신고에 의한 세금 탈루, 박사 논문 표절 의혹 등 5대 비리 중 3개가 해당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수임 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특정 정당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 이런 정파성의 수임을 받는 실증까지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유정 후보자의 지명은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인사 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가 마땅하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가 지난주 금요일 25일부터 2만 명을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계속될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출범부터
아무런 법적 기반도 없이 대통령의 지시 이행만을 위한 시민기구에 불과합니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정부가 수용하겠다고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탈원전을 계속 얘기해왔고 또 에너지 정책 총괄하는 주무부 장관 역시 줄기차게 탈원전을 외치는 사람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끊임없이 탈원전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여론조사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걱정됩니다. 원전은 우리나라 에너지원이 98%를 수입하고 있는데 원전은 2%입니다. 이 2% 가지고 3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5년간 평균 매입하는 단가는 1kW당 원자력이 53원, 석탄 66원, LNG 185원, 태양광 243원 등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4배 이상 값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안보적, 외교적 잠재력을 걷어차는 자충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국회를 방문한 미국의 환경영웅 마이클 셀런버거 환경진보의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원전 무대에서 이탈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힘의 균형이 쏠릴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원전 수출은 장려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 정책에 대해 입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적 지위도 불분명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로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결정되도록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책임지고 원전 계획을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당이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 정보위원장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났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상임위원장은 이현재로 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권받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해가 2월달에 정권이 바뀌도 6월달까지는 상임위원장을 그대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멀쩡한 정보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데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뒤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정보위원장 자리 내놓으면 여당에 차지해서 지금 자기들이 하는 국정은 무력화, 특히 대공수사권 폐지 이런 법들을 만들기 위한 숨은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위원장도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 당 원내대표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태극기 집회죠. 계엄령 선포를 주장했던 보수단체 관계자들에게 대해서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집회 시위 참가자들을 내란 선동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내란죄가 인정된 사람은 12.12 사태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입니다. 내란 선동이란 것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인데 태극기 집회에 이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2015년 11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중총궐기 불법 집회에 적용되었던 소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들어왔던 고발건에 대해서 반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서야 내란 선동죄로 조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도발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안보관이 갈수록 전 가경입니다. 지난 2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쐈고 김정은이 직접 참가하는 가운데 서해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점령하는 훈련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에 대한 공식 성명 한마디 없이 민주당 의원들을 불러 한가하게 오찬 환담만 했습니다. 한가한 오찬의 결과라서 그런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는 전혀 없고 대통령은 왜 곰탕으로 했는지 메뉴 타령이나 했고 국회의원들은 김치 깍두기밖에 없었다며 반찬 타령만 했다니 목불 인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북한의 도발보다 곰탕을 먹어야 하는 이유와 반찬으로 왜 김치 깍두기밖에 안 주는지가 더 중요한 듯합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우리 정부 분석대로 방사포였던 미국의 분석대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었던 우리를 직접 겨냥한 무력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담당자가 통상적인 훈련으로 을지 훈련 기간이었다면 NSC 상임위원회까지 열 사안도 아니었다고 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또 북한이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점령 훈련을 하는 것은 핵과 ICBM을 다 갖춘 후 우리 영토를 무단 점령해 우리를 핵인질로 삼아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라면 서해 5도 도발은 물론 잠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까지 발표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함에도 정부는 서해 5도 안보 대책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서해 5도는 분명히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의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북한의 공공연한 서해 5도 점령 도발에도 언급조차 못한 채 한가롭게 오찬 메뉴 타령이나 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의식, 무개념 안보의식을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머리글을 보면 아마 당시 미국의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현 주소와 비슷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골드워터는 자신만 빼고선 모든 것이 자경화되어 간다는 그런 미국의 상황을 한탄했고 많은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 미국의 보수 진영은 되살아났고 레이건으로부터 지금까지도 미국의 공화당은 성공한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뭐니 해도 누가 뭐라 해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 대한 목도 우리 자유한국당의 목이고 그 위에 다시 당을 재건하는 것도 우리 자유한국당의 몫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통 우파 정당입니다. 오늘 어느 한 기사를 보니 교육부에서 학생부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지난주까지 나왔던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부가 마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좌파 장관 그리고 좌파 교육감이 진행하는 교육부 전면 개편이 이 수정되는 부분이 어찌 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